하루아침에 국경이 닫히면 나라 전체가 그대로 멈춰버리는 곳이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 두 거인 사이에 끼어서 숨조차 마음대로 쉬지 못하는 나라, 바로 몽골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나라 국민의 무려 78%가 자신들의 목줄을 쥔 거대한 제국을 등지겠다는 선언을 내놓았습니다. 강대국의 그늘 아래 조용히 사는 것을 기어이 거부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몽골이 손을 내민 상대가 러시아도 아니고 경제대국 일본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단순한 외교가 아니었습니다. 몽골 땅 밑에는 전 세계 희토류의 16%가 잠들어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우리 아이들 스마트폰 반도체의 핵심 재료들이 그 땅 안에 고스란히 묻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국이 그 열쇠를 조용히 손에 넣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이게 몽골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인지 이해하시게 됩니다. 차근차근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몽골이 처한 현실부터 짚어보죠. 몽골의 면적은 한반도의 무려 7배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초원과 사막이 지평선 너머까지 이어지는 광활한 땅이에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나라에 바다가 단 한 뼘도 없습니다. 여러분, 바다가 없다는 게 단순히 여름에 해수욕을 못 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항구가 없다는 건 모든 수출입 물자를 반드시 남의 땅을 통해서만 실어 날라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럼 이쯤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몽골이 광물을 팔고 싶어도, 공산품을 들여오고 싶어도 결국 모든 길은 중국을 통해야 합니다. 실제로 몽골 수출의 97%가 단 하나의 통로, 중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지리가 만들어낸 숙명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몽골이 쓰는 휘발유의 99%는 러시아에서 들어옵니다. 남쪽 문은 중국이, 북쪽 문은 러시아가 쥐고 있는 셈이에요. 쉽게 비유하자면요, 내 아파트인데 위층 이웃이 현관 열쇠 하나를 갖고 있고 아래층 이웃이 또 다른 열쇠를 갖고 있는 겁니다. 내 집인데 내 마음대로 문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광활한 땅을 가졌지만 그 땅에서 나온 것들을 세상에 내보내려면 반드시 두 거인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몽골은 이 상황을 그냥 받아들였을까요? 아닙니다. 그 절박함이 쌓이고 쌓여서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하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 결정적인 사건이 2016년에 터집니다. 2016년 11월이었습니다. 몽골은 그저 손님 한 명을 초대했습니다. 티베트 불교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라마였죠. 몽골 국민의 절반 이상이 티베트 불교를 믿습니다. 수백 년을 이어온 종교적 전통을 이어가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중국이 움직였습니다. 순식간이었습니다. 중국은 몽골의 핵심 수출 통로인 국경 검문소를 사실상 봉쇄해버렸어요. 구리와 석탄을 가득 실은 트럭 수백 대가 국경 앞에서 꼼짝없이 묶였습니다.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트럭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국은 멈추지 않았어요. 심지어 몽골에 대한 신규 차관 협상까지 전면 중단해버렸습니다. 외화가 막히고 물류가 멈추자 몽골 화폐 투그릭에 갇히는 곤두박질 쳤습니다. 달라이라마가 몽골 땅을 떠난 뒤에도 그 후폭풍은 몇 달을 이어갔어요. 종교 지도자 한 명을 만난 죄, 중국은 그 대가로 몽골의 숨통을 틀어막았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였을까요?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버릇을 고쳐놓겠다는 노골적인 응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중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내몽골 지역에서 몽골어 수업을 단계적으로 없애고 있었습니다. 국경 봉쇄로도 모자라 심지어 수백 년을 이어온 언어와 정체성까지 지우려 했습니다. 경제만 건드린 게 아니었어요. 기억을 지우려 한 겁니다. 자, 그럼 몽골 사람들 마음속에 남은 게 뭐였을까요? 두려움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굴욕이었습니다. 그리고 굴욕은 복종이 아니라 반격을 낳습니다. 그 반격의 실마리가 놀랍게도 이미 몽골 사람들의 일상 깊숙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사소해 보이는 곳에서요. 자, 잠깐 상상해 보시죠. 울란바토르 거리를 걷고 있습니다. 블록 하나를 채 지나기도 전에 나측은 간판이 눈앞에 나타납니다. CU. 조금 더 걸으면 또 나옵니다. GS25. 몽골 한복판에서 만나는 한국 편의점이죠. 그런데 이게 단순한 진출이 아닙니다. 2025년 기준 이 두 브랜드가 몽골 편의점 시장의 97%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700개가 넘는 매장이 울란바토르 도심부터 외곽까지 촘촘하게 박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몽골 편의점의 하루 평균 방문객 수가 한국의 2배에서 3배 수준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몽골 사람들에게 편의점은 그냥 가게가 아닙니다. 카페이자 식당이자 쉼터예요. 울란바토르 대학생 바야르는 매일 아침 CU에서 삼각김밥을 사 먹으며 유튜브로 한국어를 공부합니다. 퇴근길 직장인은 GS25에 들러 컵라면으로 저녁을 때우고 한국 드라마 OST를 흥얼거리며 집으로 향합니다. 한국식 하루가 몽골 사람들의 일상 안으로 완전히 녹아든 겁니다. 자, 그렇다면 편의점이 먼저였을까요? 아닙니다. 한류가 먼저였습니다. 1990년대 후반 한국 드라마가 처음 흘러들어온 이후 몽골 젊은이들은 드라마로 한국어를 독학했고 K-팝 커버댄스 대회를 열었고 한국 화장품을 뷰티의 기준으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문화가 마음의 문을 열었고 편의점이 그 안으로 조용히 걸어 들어간 겁니다. 자, 이쯤에서 중국이랑 한번 비교해보죠. 중국은 몽골에 도로를 깔고 댐을 지었습니다. 수십억 달러짜리 인프라를 쏟아부었어요. 한국은요, 삼각김밥 하나, 드라마 한 편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그 사소해 보이는 차이가 결국 몽골 사람들의 마음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마침내 숫자로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숫자 하나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78%, 몽골 국민 10명 중 8명 가까이가 한국을 최우선 경제 파트너로 지목했습니다. 중국도, 일본도, 러시아도 아닌 한국을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단순한 친근감이라고 보기엔 너무 압도적인 숫자입니다. 답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한국은 강요한 적이 없었거든요. 국경을 무기로 휘두르지 않았고 언어를 빼앗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들어와서 몽골 사람들의 하루 안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매일 들르는 편의점, 매일 보는 드라마, 매일 바르는 화장품. 이것이 10년 차곡차곡 쌓인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매출 숫자로도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CU와 GS25의 몽골 합산 매출 2021년 418억 원에서 최근 3,441억 원. 불과 몇 년 만에 724% 급증이에요. 여러분, 이건 편의점 매출 얘기가 아닙니다. 감정이 소비가 되고 소비가 신뢰가 되고 신뢰가 나라의 선택이 된 겁니다. 결국 몽골 정부는 공식적으로 한국을 자국 경제 발전의 모델로 선언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 확대를 핵심 외교 목표로 설정했어요. 민심이 먼저 움직였고 나라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렇다면 몽골은 이 신뢰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판을 짜기 시작했을까요? 자, 잠깐 몽골 입장이 돼서 생각해 보시죠. 위로는 러시아, 아래로는 중국, 나라 문 2개를 거인들이 틀어준 상황입니다.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뭐가 있을까요? 사실상 없어 보이죠? 그런데 몽골은 여기서 전혀 다른 수를 뒀습니다. 두 거인 말고 제3의 이웃을 찾기로 한 겁니다. 제3의 이웃 정책, 러시아와 중국 바깥에서 민주주의 파트너를 확보하겠다는 몽골의 국가 전략입니다. 후보로는 미국도 있었고 일본도 있었고 유럽도 있었습니다. 종이 위에서 보면 다 그럴듯해 보였죠? 그런데 여기서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외교는 서류 위에서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완성됩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한번 보죠. 미국이 몽골 사람들의 아침을 열어줬나요? 일본이 몽골 젊은이들의 언어를 바꿔놨나요? 아닙니다. 외교관이 악수를 나누기 훨씬 전에 이미 한국은 몽골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단골 가게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21세기 외교의 본질입니다. 깃발을 꽂는 게 아니라 일상 속에 뿌리를 내리는 것. 그렇다면 한국이 이 관계에서 진짜로 노리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답은 몽골 땅 밑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자, 이제 진짜 이야기를 할 차례입니다. 한국이 편의점을 열고 드라마를 흘려보내고 외교관을 보낸 진짜 이유. 그건 몽골 땅 밑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몽골은 자원 부국입니다. 전 세계 히토류 매장량의 16%가 이 땅 안에 묻혀 있어요. 구리 매장량 세계 7위, 몰리브덴 생산량 세계 9위. 여기에 텅스텐, 리튬까지. 잠깐, 히토류가 뭔지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손에 들고 계신 스마트폰 안에 우리 자녀들이 타게 될 전기차 배터리 안에 이 히토류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없으면 못 만드는 재료예요. 그 재료의 16%가 몽골 땅 밑에 묻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다 못한 상황이 하나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자원의 97%를 중국이 독점으로 사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몽골 입장에서는 팔 곳이 중국밖에 없으니까요. 보물창고를 갖고 있는데 정작 제값을 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이게 도대체 얼마나 불합리한 구조냐고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금을 갖고 있는데 동네에서 단 한 군데 금은방만 금을 사준다고 합시다. 그럼 그 금은방 주인이 부르는 값에 팔 수밖에 없겠죠. 몽골이 딱 그 처지였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이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었습니다. 2025년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울란바토르의 한몽 희소금속협력센터를 열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그냥 캐서 싸게 파는 게 아니라 가공해서 비싸게 팔 수 있도록 기술을 함께 개발하는 센터예요. 같은 광물인데 10배 비싸게 받을 수 있는 기술, 그걸 한국이 함께 만들어주겠다고 나선 겁니다. 심지어 2026년에는 한국통상협력대표단이 직접 몽골을 찾아가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을 무역협정안에 정식으로 못 박는 작업까지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자원 외교가 아닙니다. K-팝으로 마음을 얻고 편의점으로 일상을 장악하고 그 신뢰 위에 공급망을 연결한 겁니다. 중국은 자원의 97%를 쥐고도 민심을 잃었습니다. 한국은 민심을 먼저 얻고 그 위에 자원까지 열어가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지금 판을 완전히 뒤집고 있습니다.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총도 없고 군인도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지고 있고 누군가는 이기고 있습니다. 자, 먼저 중국의 패배부터 짚어보죠. 중국은 모든 걸 갖고 있었습니다. 몽골과 맞닿은 긴 국경, 자원 구매력, 인프라 투자 능력, 도로를 깔고 댐을 짓고 차관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것 하나를 놓쳤습니다. 바로 신뢰입니다. 국경을 무기로 휘두르고 언어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인프라는 깔았지만 마음은 얻지 못했어요. 자원의 97%를 독점하면서도 정작 몽골 사람들 마음속에서는 마침내 퇴출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이겼을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순서가 달랐습니다. 먼저 일상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신뢰를 쌓았고 마지막에 공급망을 연결했습니다. 강요한 적 없고 위협한 적 없습니다. 그냥 동네 단골 가게처럼 몽골 사람들의 하루 안에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21세기 외교의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군사력보다 일상의 연결이, 물리적 영토보다 공급망이 진짜 국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몽골에서만 끝날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이 공식은 이미 다음 판을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몽골 넘어 중앙아시아 전체가 지금 똑같은 구조 속에 놓여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 끼어 있고 자원은 넘치는데 팔 곳이 마땅치 않고 새로운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몽골에서 통한 공식이 이 나라들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어요. 실제로 한국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CU는 몽골 외곽 지역까지 460여 개 매장을 확장하며 중앙아시아 거점을 만들고 있고 한국 기업들은 몽골 최대 구리광산 재련소 입찰에까지 참여 기회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먼 나라 얘기처럼 들리시나요? 우리 아이들이 쓰는 스마트폰, 곧 타게 될 전기차의 배터리, 그 핵심 재료들의 공급망을 한국이 지금 조용히 확보해 가고 있습니다. 이건 국가 경제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우리 일상과 직결된 이야기입니다. 칭기즈칸이 말 위에서 세계를 정복했다면 21세기 몽골은 한국이라는 파트너를 선택해 새로운 번영의 판을 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판 위에서 한국도 조용히 그러나 깊숙이 자신의 수를 두고 있습니다.